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황장애를 진찰을 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진을 하다 보면 간혹 드물게 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공황장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와 공황장애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와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황장애와 투쟁도피 반응 이론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이 다이어트와 공황장애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신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문진을 하다 보면 이런 정신적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공황발작, 공황장애가 시작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지하철 같은 경우라든가, 또 본인이 운전을 하는 중에 또 터널을 지나가다가 이제 공황발작, 공황장애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 자체가 가져오는 이제 상식의 파괴와 혼란을 유발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려면 굉장히 어떤 위협과 관련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공황발작이 시작되었던 상황들을 보다 보면 대중교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생명과 관계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박감을 느껴서 응급실로 뛰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의 어떤 우리 상식적인 부조화를 일으키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굉장히 동시에 다양한 다발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통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관지나 폐가 안 좋다면 우리가 기침을 하는 형태, 숨을 쉬기가 좀 곤란한 그런 형태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각 해당 장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당 장기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공황장애에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여러 장기에 당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자는 굉장히 큰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든가 정상적인 경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 부조화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좀 무력감을 느끼거나 또 꾀병이라든가 예민하다든가 또는 너무 과대하게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굉장히 그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경우들이 이 공황장애 어떤 당사자들이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상식적인 어떤 하나의 일관성을 깨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상당히 혼란을 주면서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 13가지 정도의 증상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키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 인지적 부조화를 이루는 특징들과 또 증상의 특징들을 모아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생명의 위해를 받을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끼고 만들어지게 되는 신체 감정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사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자로부터 도망을 가든지 또는 싸우든지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정서와 신체 반응을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투쟁 도피 반응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분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서적 반응이 되겠고 두 번째는 신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의하면 뇌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투쟁 도피 반응에서는 아주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투쟁 도피 반응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체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 우리가 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도망을 가든가 싸우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제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빨리 뛰게 하고 또 기관지를 열어서 호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화로 갔던 위장관으로 갔던 혈액들을 각 팔과 다리의 근육으로 보내서 우리의 이 신체적인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과정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뇌에서는 이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런 반응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반응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전체 시스템을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뭐 손발이 떨린다든가 또 우리의 동공이 더 커진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급박한 이제 신체 반응들이 나타나서 에너지를 동원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이 공황 장애, 공황 발작에서도 동일하게 죽을 것 같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공포와 불안이 나타나게 되고 신체적으로 뭐 심장이 좀 뛴다든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가 뭐 어지럽다든가 소화가 계속 안 된다든가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이 투쟁 도피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쟁 도피 반응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서는 이제 죽을 것 같은 절박감이라든가 뭐 미쳐버릴 것 같다든가 자제력을 잃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심리적인 이제 증상들을 빼고 나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네 가지의 군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심장이 뛰는 이제 심장이 막 100번, 150번, 200번씩 뛰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호흡기 쪽으로는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질식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뇌나 귀 쪽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어지러움증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며 또 소화기관 쪽으로는 이제 울렁거림이라든가 토할 것 같다든가 목에 어떤 이물감이 느껴진다든가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공황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은 이제 이런 네 가지 주 증상들을 중심으로 해당 장기에 어떤 심각한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지만 때로 이제 공황장애가 이 불안과 공포가 심한 분들은 관련 검사를 이제 몇 번씩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의 일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가설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면 이런 하나하나 개별적인 증상들이 어떤 장기의 심각한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을 느끼고 이제 건강염려증 같은 이제 증상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된다거나 병원을 방문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이제 가설 안에서 이 공황장애를 이해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이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런 증상들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투쟁도피 반응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투쟁도피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공황장애에서의 고민은 생존을 전혀 위협을 받지 않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투쟁도피 반응이 갑작스럽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툭툭툭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험한 상황이 있고 그것을 인지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정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 몸과 마음이 이런 투쟁도피 반응의 자율신경의 폭발적인 반응들이 갑자기 툭툭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이 좀 진행하고 또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가도 또 난데없이 또 이런 발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황장애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설로 공황장애를 이해하게 될 때 핵심은 왜 어떻게 해서 이 공황 발작이, 투쟁도피 반응이 이유 없이 난데없이 툭툭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답은 뭔가 이 투쟁도피 반응을 유발하는 어떤 센서가 우리 몸에 있다면, 그것이 뭐 편도체가 됐든 또는 시상하부가 됐든 어떤 자율신경과 관련된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센서가 뭔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투쟁도피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해당 당사자가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어떤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체계가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부신을 자극하게 되고, 이 부신에서는 이제 두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단기간에 빠른 신체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투쟁도피 반응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물질이 바로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작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코티솔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들은 에너지를 동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분해해서 그 인간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코티솔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한계 이상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계 이상의 압력을 외부에서도 올 수 있지만 이제 내부에서도, 몸 내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 내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을 이제 들자면 바로 그것이 첫 번째가 기아, 그리고 두 번째가 수면 박탈이라고 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음식이 공급이 되지 않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생명의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단계가 되고, 단계로 진행하게 되고, 그것은 인체의 몸에는 굉장히 큰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제 다이어트로 돌아가자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절식, 자발적인 기아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아주 극심하게 극단적으로 하거나 또는 너무 긴 기간 이제 우리가 지속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제 다이어트와 공황장애 관계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가설들 몇 가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장기에 대응하는 개별 증상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쟁 도피 반응의 일종으로서 그것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신체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투쟁 도피 반응이 왜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런 투쟁 도피 반응이 불필요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신체의 센서가 있다면 그 센서가 뭔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자발적인 기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모든 개인이 다 그런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니겠고요.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내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자,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몸에서 제거되지 않고 존재를 한다면, 즉 어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너무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센서의 오작동을 일으키고 센서를 자극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또 이런 공황발작이, 공황장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혹시 공황장애 소인이 있을 수 있거나 또 소인이 없더라도 우리 몸 내부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와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경우의 패턴은 한 달 또는 두 달 이런 단기간에 식사 칼로리를 많이 제한을 하면서 운동을 좀 많이 진행하는 요 세 가지의 형태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몸에 극단적인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달이라기보다는 세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골고루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이거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유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갔을 때 지방의 소모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느 한 가지 음식을 통해서만 다이어트를 하시기보다는 소량이라도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이 지방과 관련된 다이어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이 이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이런 다이어트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좀 섭취를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또 다이어트를 할 때 카페인 음료를 이제 섭취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카페인은 특히 이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산화탄소도 있고 또 카페인도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공황장애 소인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지나치게 카페인 섭취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런 심장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또 공황장애 시작에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카페인 섭취, 카페인 음료 섭취를 좀 주의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면을 좀 충분히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은 몸의 신체적 피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서
그 갈증이 많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될 텐데요. 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로하다면, 본인이 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많은 피로를 느낀다면 그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너무 진행하지 않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몸에서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몸 내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할 때는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여름 동안에 일부라도, 소수지만 일부라도 이 다이어트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